꾀병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화병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우울증 약이나 불면증 약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네, 한 10년 전부터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입안이 뜨겁고 못 살겠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화병 환자셨는데 가슴도 물론 답답하지만 제일 불편한 게 입과 혀의 증상이라고 하시면서 혀가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갱년기 증후군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이 혀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혀가 뜨겁고 아프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분들의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해서 제가 관찰을 해보면 좀 유난히 붉어져 있거나 혹은 심하게 갈라져 있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혹시나 이게 큰 병이 아닌가, 암이거나 뭐 베체트 같은 면역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는 신경과 약물을 좀 오래 드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 먼저 왔는지 아니면은 혀의 증상 때문에 우울증이 유발이 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오래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은 불면증도 흔히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이 환자분들이 처음 오실 때는 선생님, 제 혀가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큰 병 아닌가요?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근래에는요, 선생님, 제가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래요.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진단명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꽤 흔한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병명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이름은 양방에서는 최근에 생긴 이름이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구랄, 입 구자, 매울 날자를 써서 입이 맵다, 또는 설통, 혀 설자에 아플 통자를 써서 혀가 아픈 질환이다 이렇게 불러왔던 그런 병입니다. 자,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란 정의를 보면요, 이름 그대로 입안에 불덩이를 물고 있는 것처럼 혀가 타는 듯이 화끈거리고 아픈 질환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임상적인 징후가 존재하지 않는 구강 내 동통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혀를 봤을 때 눈에 띄는 상처나 혹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은 보이지 않는데 환자 본인이 입안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거쳐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답답하겠죠? 환자 본인은 혀도 아프고 입천장도 아프고 입안 점막이 화끈거리고 또 아프고 간지럽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데,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바로 구강자결감 증후군인 거예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에서의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통증이 하루 종일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입안에서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세요. 또 쇠맛이 나거나 이상한 맛이 난다는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느끼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통증이 힘든 것이 바로 밤에 더 심해지기 때문인데요. 좀 사람이 잘 쉬어야 증상도 좋아질 텐데 밤에 잠자기가 힘드니까 더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자, 요즘은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겪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55세 이상으로 가면 남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인 14.3%가 경험할 만큼 흔한 병이 됩니다. 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만성질환자 및 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더욱더 이 질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르신들 보면은 입이 마르잖아요. 타액 분비가 줄고 구강건조증이 있는 경우 많죠. 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드시는 약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처방 약물의 75% 이상이 입 마름을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강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면서 구강자결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케이스가 많아요. 또 통계적으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의 60%가 구강건조증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타액 부족 또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주요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 되겠죠. 특히 성별로 보면은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훨씬 더 잘 생겨요. 7배에서 33배까지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이 구강 통증으로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전체 폐경기 여성으로 따져보면은 14%에서 많게는 30%까지 이 질환이 생긴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여성 질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갱년기가 입으로 왔어요, 이렇게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질환은 여성 호르몬 부족에 의해서 잘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은 눈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는데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이 위주가 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본인은 정말 괴로워도 가족이나 주변의 이해를 잘 받지 못해서 더 외롭고 우울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꾀병으로 취급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화병인가 보다 이렇게 넘기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우울증 약이나 불면증 약에 의존하는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갱년기가 입으로 오는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타액 분비를 도와주고 구강건조증을 치료해주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좀 하루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